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은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좀 난해했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현대인의 질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는요, 암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의 대부분인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암 고위험군에 속하는데요. 당뇨병 진단 6개월 이내에 가장 암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할 만큼 당뇨에 취약한 사람은 암 발병을 동시에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당뇨라는 질병은 사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유전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비만, 노화, 또 잘못된 식사 습관, 스트레스나 약물 부작용 등으로 생기기도 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당뇨 환자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전문가와 의사가 참 많았습니다. 이는 단백질을 먹으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권장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육류 고기를 좀 줄이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또 인슐린은 덜 나와서 식욕은 증가되면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당뇨가 발병하거나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누구는 고기를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한다. 또 누구는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 등 이 갑론을박이 혼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주일에 2인분 이상 이 적색육을 섭취하면 암과 심혈관 질환, 또 치매 등을 일으키는 2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약 22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 기간 동안 2만 2천 명의 당뇨 환자가 발생했는데 적색육 섭취가 제2형 당뇨 위험 증가와 관련이 밀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색육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발병 위험이 62%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반대로 적색육을 식물성 단백질과 대체육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발병 위험이 30%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영양학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붉은 고기의 소비를 제한할 것을 권하는 식이요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는 소세지나 햄과 같은 가공육과 일반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적색육 모두에 적용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적색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는요, 견과류와 또 콩류와 같은 이런 것들이 당뇨와 암의 위험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추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로 모자랄 경우에는 대체육으로 생선을 통한 이렇게 단백질 보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영양제로 오메가3를 드시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오메가3 섭취 방법은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섭취하시면서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육류고기를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회사 회식이라던가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선택지가 고기밖에 없다거나 또 과도하게 근육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섭취해야 한다면 포화지방이 없는 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적은 고기가 좋고요.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가 기름기가 적어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껍질은 피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적은 오리고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지 않은 수치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 전조 증상이 암 발병 위험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고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